그 등급의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 판별법이 아니에요. 얘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을 어떻게 고치죠? 얘는 변하지 않아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아기가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배우자를 평가하는 방법. 제가 이제 인간을 9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논어에 9단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당신의 배우자를 평가해 드립니다.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9등급으로 나누는데요. 그 9등급은요. 9등급의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배우자가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아기는 없는데 뭘 몰라서 그래요. 배운 게 없어서 어릴 때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 그래서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다. 내 배우자가 아이들한테 나한테 못하는 건 그렇다 쳐. 그래. 근데 아이들한테 정을 주지 않아.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라고 엄마라고 가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귀찮아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어릴 때 그렇게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아. 아버지가 한량이야. 엄마가 가정 경제를 이끌어왔어. 그 말은 뭐예요? 엄마가 굉장히 바쁘게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량의 아빠가 애들을 돌보냐? 그렇지도 않고 노셔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는 바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들끼리 자란 거예요. 부모의 정을 몰라. 그렇게 30년을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걸 몰라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도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컸고 자기 부모에 비하면 나는 내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죠. 최소한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물론 그 시간에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고 나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잠자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튼 네 옆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애틋해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구나. 받아보지 못했구나. 참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여러분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게 바로 오만이에요. 오만 방지하다는 국어 사전의 표현은 바로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이거 가르쳐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의 타이밍을 자꾸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분류하는 그 9등급은요. 나쁜 놈을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 판별법이 아니에요. 그 나쁜 놈은요. 막 악의가 있어서 어떤 고의를 가지고 내가 쟤를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9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등급 외 9등급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벌레 영역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라고 보고 등급을 나누는 1에서 9등급까지는요. 그런 나쁜 놈을 가려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놈은 굳이 9등급이 필요 없이 그냥 걔는 아웃이에요. 나랑 절대 엮이지 않을 애거든요. 근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누가 9등급이냐? 9등급으로 내려갈수록요. 변하지 않는 걸 특징으로 해요. 고집불통, 움직이지 않을 고를 써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니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지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보고 배운 바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바꿔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괜히 9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의는 없어. 이 사람의 악의는 없어. 이 사람이 뭐 본성은 착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본성을 갖고 와서 본성은 착하다고 굳이 말하고 내가 노력해서 바꿔보겠다 라고 하시지만 그러면서 기회를 주죠. 사실 기회를 준다는 게 이혼의 타이밍을 뒤로 늦출 뿐인데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악의가 없는데 그렇게 행동한다? 악의가 없는데 말과 행동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족을 괴롭힌다? 가족을 고통받게 한다? 그거는요 더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요 악의가 있다는 건요 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 의도가 생기지 않게 교육시키고 교화시키면 돼요. 근데 악의가 없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 남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내 아이를 학대하고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 더 위험한 놈이에요. 더 위험한 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자리 잡은 거 있죠? 상대방이 30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 30살이라면 30년 동안 보고 듣고 내 몸으로 익힌 거, 내 무의식으로 받아들인 그걸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을 어떻게 고치죠? 30년보다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60이 넘어서 겨우 조금 변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그동안 나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아무런 악의 없이, 악의가 없다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런 악의 없이 나한테 가했던 그 고통, 정신적 충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왜? 얘는 모르니까.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가 왜 나오나요? 형사 미성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걔가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사리 분별이 없고 미성숙하니까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돼 라는 거잖아요. 책임 능력이 없다. 근데 내 배우자가 그 정도의 수준이야. 미성숙해. 배운 바가 없어. 몰라. 보고 들은 바가 없어. 내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 그럼 얘가 그동안 나한테 가하는 그런 행동들, 고통들, 그거는 다 내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잘 가르쳐 보겠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오만의 소치예요. 그리고 얘는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느냐? 악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습관이 됐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은 썩은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똥이 섞인 흙으로 빚은 담장은 손질할 수 없다 라고 공자님 일찍이 얘기하셨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그런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마시고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악의가 없는 사람이 더 변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9등급인데 저 사람의 인성, 저 사람의 내면, 질, 천성, 기질, 그 다음에 그 기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태도, 모든 것을 평가해 봤을 때 저 사람은 9등급이에요. 9등급의 특징은 뭐다?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서 9등급이라는 게 아니라요. 천성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이 9등급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 사람의 인간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 봤을 때 쟤는 인간으로서 9등급이야.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9등급 이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괜히 9등급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본성은 착해, 상대방이 악의는 없어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악의가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다, 악의가 없는 사람이 더 변하지 않는 거다 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는 아는 변호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